나는 가족이 모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건 여동생의 결혼식 날이었다. 그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홀로 텅 빈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너는 너무 아파서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부끄러워했다. 내가 가족의 조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깨졌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 비밀이란 아버지의 외도와 숨겨진 아이였다. 나 혼자만 알고 있던 그 사실을 결혼식 당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인생의 고통을 되새겨보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해방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여동생 지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예쁘고, 똑똑하고, 건강했다. 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다. 천식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녔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부모님은 나를 문제아로 여겼다. 너 때문에 가족이 고생해라는 말은 일상이었다. 중학교 때 나는 학원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은이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매일 밤늦게 돌아와도 부모님은 고맙다 한마디 없었다. 대신 지은이는 내가 본받아야 할 애야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지방대로 갔고 지은이는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다. 내 학비는 내가 벌었지만 지은이의 등록금은 부모님이 대주었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라는 핑계로. 그때부터 나는 가족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결혼식 초대에서 제외된 건 그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몇 년 전 내가 25살 때 일이었다.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천식이 악화되어 입원했다. 그때 부모님은 지은이의 해외 유학 준비로 바빴다. 병원에 온 건 지은이뿐이었다. 언니, 빨리 나아. 나 혼자 가기 싫어 라고 하며 울었다. 그 말에 나는 또 참았다. 내 고통을 삼키고 지은이를 응원했다. 퇴원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대가는 뭐였나? 점점 더 무시당하는 것. 아버지는 술에 취해 너 같은 애가 왜 태어났는지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지은이처럼만 됐어도 라고 한숨 쉬었다. 그 말들이 가슴에 쌓였다. 마치 독처럼. 지은이의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축하해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는 오지 마, 내 건강 때문에 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나를 가족 사진에서 지우고 싶어 했다. 왜?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밤 나는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분노가 솟았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날 불청객처럼 나타나 모든 걸 밝히는 거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 과거를 되짚어보자. 고등학교 때 나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의 미술대회 입상을 온 동네에 알렸다. 내가 졸업할 때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바빠서 라는 이유로. 반면 지은이의 졸업식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그 차별이 나를 갉아먹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 나는 매달 돈을 보냈다. 부모님 집세, 지은이 용돈.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더 보낼 수 없어 라는 요구. 그게 반복되다 보니 나는 로봇이 되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하지만 결혼식 사건은 도화선이었다. 나는 지은이의 약혼자를 만났다. 우연히. 그는 좋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가족의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다. 먼저 부모님을 직면해야 한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부모님 집에 갔다. 왜 나를 제외했어?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아프면 어떻게 라고 변명했다. 아버지는 그냥 그래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내가 정말 아픈가 봐요. 마음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옛날 일기를 꺼냈다. 그 안에 적힌 고통들. 아버지의 외도. 내가 16살 때 알았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던 그 비밀.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어? 하지만 참아. 가족을 위해 나는 그걸 지켰다. 지은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왜? 그 비밀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는데? 나는 결심했다. 결혼식에서 그걸 밝힌다. 하객들 앞에서. 그게 내 복수다. 아니, 해방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잠 못 이루었다. 꿈에서 가족이 나를 버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나는 강해졌다. 결혼식 당일, 나는 예쁜 한복을 입고 식장에 갔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는 놀라 언니, 라고 불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하러 왔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축하 인사 시간에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기쁜 날이지만 진실을 말할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외도를 폭로했다. 아버지는 다른 가족이 있어요. 그 아이는 내 동생뻘이에요. 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고개 숙였다. 지은이는 충격받아 자리에 앉았다. 약혼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가슴이 후련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폭로 후 가족은 무너졌다. 지은이의 결혼은 취소됐다. 약혼자가 떠났다. 부모님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나는 홀로 살았다. 처음엔 후회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만 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천식도 관리하며 건강해졌다. 가끔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왜 그랬어?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 말에 지은이는 침묵했다. 아버지는 병이 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업보였다. 나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다.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가족을 위해 포기한 꿈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돈 벌기 위해 포기했다. 이제는 다시 시작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다.
복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누군가 읽고 공감하길 바란다. 가족의 배신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건 자신이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그 풍경이 내 자유를 상기시킨다.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가끔 어머니가 전화하지만 받지 않는다. 그들의 후회가 느껴지지만 늦었다. 지은이는 재혼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이번에는 조용히.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상관없다.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다. 하지만 흉터는 남았다. 그 흉터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스스로 서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다. 병원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 저었다. 늦었어요. 그리고 떠났다.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가족을 잃었지만 나를 얻었다. 그게 중요한 거다. 내 삶은 변했다. 새로운 사랑도 만났다. 그는 내 과거를 이해했다. 너는 강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에서. 바다가 내 마음을 씻어주었다. 가족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이제는 추억일 뿐이하지만 그 추억이 나를 만들었다. 고통 없이 성장은 없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지은이와 재회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사과했다. 언니, 미안해. 몰랐어. 나는 웃었다. 이제 알았으면 돼.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었다. 그냥 지인처럼. 그게 적당하다. 부모님은 여전히 원망하지만 상관없다. 내 인생이다. 2년 후, 나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버림받은 딸.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의 모토다. 아버지는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울지 않았다. 그냥 작별했다. 어머니는 홀로 살고 있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나는 이모가 됐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본다. 내 이야기의 교훈은 참지 마라. 고통이 쌓이면 폭발한다. 나는 그 폭발로 자유를 얻었다. 당신은 삶은 계속된다. 나는 제 30대 중반 회사 대표가 됐다.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건 평화다. 매일 명상한다. 과거를 용서하려 한다. 하지만 잊지 않는다. 그게 내 힘이다. 친구들이 어떻게 버텼어?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버티지 않았어. 싸웠어. 그 싸움이 나를 바꿨다. 가족의 배신은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이 성장의 씨앗이다. 나는 그 씨앗을 키웠다. 이제 꽃이 피었다. 어느 가을날 옛집을 방문했다. 부모님 집 어머니는 늙었다. 돌아와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 저었다. 이미 떠났어요. 그 말로 끝났다. 집을 나오며 가슴이 가벼웠다. 자유의 무게다.
지은이는 행복해 보인다. 아이 사진을 보냈다.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내 삶은 별개다. 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그게 진짜 승리다. 마지막으로 나는 바다를 본다. 파도가 밀려오듯 삶은 온다. 나는 서핑한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난다. 가족은 과거다. 미래는 나의 것. 가족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나를 선택한다. 이 말이 내 결론이다. 당신은 어떠신가요?